마음 관리가 곧 자기 관리다. 김교환. 자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의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라고 되물으니 소크라테스는 나도 나 자신을 모르지만 나는 적어도 나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인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를 처음으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원효대사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원효대사가 불교 공부를 위해 당나라로 가던 중 깊은 산중에서 길을 잃고 바위굴에서 자다가 한밤중 목이 말라 윗목에 물을 시원하게 먹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니 자기 방이 아닌 바위굴이요. 어제 저녁 목이 말라 먹은 물은 그렇게도 시원했건만 일어나서 해골바가지의 고인물이었음을 알고 구역질이 난 뒤 깨달은 것이 세상만사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것이다.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줄이면 반야심경이 되고 반야심경을 5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가 되며 일체유심조를 한자로 줄이면 심이 된다고 한 누군가의 말이 생각난다. 본래 인간은 육체와 마음혼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이 육체를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육체는 껍데기일 뿐 마음이 육체의 주인인 것이다. 민진이가 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라 에서도 세상은 하나가 아니요 둘인데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과 마음 세상이 그것이라고 했다. 마음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바깥으로 나타나면 행동이 된다. 마음 세상은 돈으로 팔 수도 살 수도 없지만 아무리 퍼주어도 줄지도 않는다. 마음을 넓게 쓰면 온 세상을 다 덮을 수 있지만 좁게 쓰면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안 생긴다. 해민 스님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우리가 괴롭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 처해진 상황에 따른 내 생각일 뿐이요. 생각은 또한 조건화된 내 주관이라고 했다. 우리말에 나이로 살지 말고 생각으로 살라는 말도 있고 매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도 있다. 따라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곧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을 다스리는 길이다. 그런데 마음은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곱비 없는 야생마가 되어 기분 내키는 대로 끌고 다녀서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다. 그러나 마음이 가는 길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다. 또한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와 남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자신은 남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려 애쓰고 남들은 내 모습 중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 과거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지난 일에 너무 매달리지도 말고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도 말자. 나이가 많다는 자랑으로 내 말이 다 맞다거나 언성을 높이고 억지를 부려서 젊은이들에게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난 일들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었지만 현재의 내 행동이 내일의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이 서로 다를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보자. 흔히 쓰는 역지사지와 아전인수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관용이 담긴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가짐도 있다. 멋진 사람은 늙지 않는다. 영국의 심리학자 브롬디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살아간다고 하였다. 김영석 교수도 인생을 크게 3등분하여 출생 후 30년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고 공부하며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과정이요. 다음 30년은 가정을 갖고 부모 봉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고 마지막 30년이야말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좋은 때라고 하였다. 지금의 노년 세대는 수명 연장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평균 수명 80대의 장수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된 오늘날의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다. 노년은 책임에서도 의무에서도 자유로운 나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세상과 엮이지 않는 노년 생활이야말로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길일 수도 있다. 사람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큼 늙는다고 했다. 과거에 나이 60이면 상노인으로 뒷방에 앉아서 집안의 대소사를 지휘 감독한다. 당시엔 대인관계도 초면에는 대체로 나이, 가족 상황, 결혼 여부, 직업 등을 묻고 나이 중심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나이는 왜 물어? 와 함께 개인정보 누설죄가 성립되는 시대다. 세월이 변한 만큼 과거에 붙들려 있는 건 불행이다. 긍정적인 자세로 시대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따라서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청춘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했다. 노년사회도 주체적 삶에 의한 노인문화로 신중년, 신노인이란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과거의 노인들과 전혀 다른 의식과 행동 양식을 가진 노인이면서 노인 같지 않으며 스스로도 노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주관적인 비노인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긴 노후를 누구나 멋있게 품위 있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늙어가고 싶어 한다. 얼굴에 주름살이야 어쩔 수 없는 연륜의 자연현상이라지만 마음이 늙지 않아야 한다. 이를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요. 멋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멋진 노후를 위해 우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자. 몸은 내가 사는 집이다. 몸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다. 건강관리와 함께 몸치장을 잘하고 몸과 마음을 가꾸는데 신경을 쓰자. 늙으면 신진대사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노인 고유의 냄새를 풍기게 되고 술, 담배, 입냄새 등 젊은이들이 매우 싫어한다. 옷도 자주 갈아입고 목욕도 자주 하자. 그리고 멋지게 살려면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대인관계를 잘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얻기 쉬운 것도 사람이지만 가장 잃기 쉬운 것도 사람이다. 항상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며 카톡으로라도 자주 안부 인사 나누도록 하자. 또한 일을 만들어서 늙을 틈이 없도록 하자. 돈벌이만이 아니다. 잘 노는 것도 너무 멋진 일이다. 그런데 일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누가 만들어줄 수도 없지만 만들어주어서도 안 된다. 바보처럼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떨치고 일어서자. 모르는 것을 익히고 배우는 것도 소중한 일이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생각의 격차가 아닌 정보의 격차 시대다. 그래서 배우며 살아야 한다. 본래 인간은 되어가다가 죽는 것이라고 했다. 평생교육 시대다. 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생이요 알려주는 곳이 학교다. 배움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늙어버린다. 학생으로 계속 남아서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인생 멋지게 살다가 가자.